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벌스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3분기 우리 HLB 분기보고서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기보고서가 올라온 거는 11월 16일 날 올라왔죠. 3일 정도 됐는데 좀 늦었네요. 이미 들여다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쭉 올려서 일단은 이 네이버에서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가져온 내용이고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발췌를 해놨습니다. 이게 읽기가 좀 힘들어요. 글씨도 작고 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가져왔고,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무제표는 안 가져왔습니다. 재무제표는 정리를 따로 안 했어요. 그냥 이 사업 개요와 뭐 연혁 그리고 그 개발 주요 계약 내용이라든지 뭐 리보세라님 임상 단계 뭐 그런 것들 위주로 가져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일단은 모든 자료는 이 분기 보고서에서만 가져왔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HLB에서 분기 보고서 상에 적은 후로 뭔가 이렇게 새로 발생한 계약이라든지 임상 연구 내용 그런 거는 반영이 약간 안 돼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개요로 1번 첫 번째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개왕입니다. 상호로는 엘레바 그리고 임뮤노믹 그리고 화진 메디칼, 화진 메디스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엘레바는 항암제 연구 개발 회사고 최근 사업 연도 말 자산 총액이 2,670억 원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의결권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배관계 근거가 확립이 되고 주요 종속회사로 해당이 된다. 엘레바는 이게 뭐냐면 이제 자산 총액이 최근 이 사업 연도 말 자산 총액이 지배회사의 10% 이상인 경우 해당이 된다고 해요. 임뮤노믹도 다들 알고 계시죠. 임뮤노믹 같은 경우에는 우리 면역 치료제 개발 및 연구를 하고 있는 회사고, 리보세라닙 이후에 그 HLB의 주된 주력 파이프라인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항암제 및 면역 치료제 연구 개발 회사이고 150억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HLB에서 35%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화진 메디칼, 화진 메디스는 바이오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합성 수지선 건조업이라고 해서 구명정 그리고 GRP, GRE 파이프 영업활동 등을 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 HLB입니다. 종속기업으로는 4개가 있고 위에 말씀드린 4가지 업체이고요. 그리고 관계기업으로는 3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 현대요트, 바다중공업 이렇게 있고요. 기타 특수관계자는 27개가 있어요. 이 중에는 이제 HLB 제약, HLB 파워, 넥스트 사이언스, HLB 셀, 단디바이오, 프레시코, 코아바이오 등 여러 개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연역도 중요한 것만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겁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좀 볼게요. 85년 10월에 설립이 됐고 국제 스테인레스 밸브 공업이라는 회사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상호 변경을 한번 해요. 국제 전공으로 바꾸고 코스닥 상장되고 나서 사명 변경을 한번 더 합니다. 라이프 코드 인터내셔널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노GDN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HLB로 바뀌게 됩니다. 같은 해 말에 합병을 하고요. 동아산전이랑 HLB가 합병을 하고 자본 감소도 했다가 파주 사옥도 이전을 했다가 대표이사하고 또 바뀌고 그 다음에 2013년 1월 달에 현대 라이프보트와 HLB 이렇게 합병을 하고요. HLB 일렉을 분할을 하고 대표이사 변경이 박정민에서 진양곤으로, 진양곤에서 김하용, 김성철로, 김하용, 김성철에서 진양곤으로 다시 이렇게 대표이사 변경이 있게 됩니다. 그 후로 19년 11월 1년 전이죠. 삼각합병을 하고요. HLB USA라는 회사와 LSK 이렇게 합병을 하고 2020년 6월 달에 임뮤노믹 테라피utics를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달에는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특허권 권리를 양수하게 됩니다. 그 다음 LSK 바이오 파트너스를 보시겠습니다. 연역입니다. LSK 바이오 파트너스는 위에 삼각합병에서 한번 나왔었죠. 2007년 12월 달에 리보세라닙의 라이센스를 취득하고요. 중국 제외 3개의 라이센스입니다. 2009년 1월에는 서브 라이센스 부여 계약을 체결해요. 부강약품이랑 합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에는 IND 승인을 하고요. FDA랑 그리고 뭐 다국가 임상 1상, 1상 종료 및 2상, 2상 종료, 희귀의약품 지정, 3상 위한 미팅 마무리, 3상 계획 승인, 그리고 3상 승인, 미국에서 3상 게시 방문 실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병용임상, 옵디보 케이루다, 그리고 위암 말기 치료제 임상 3상 등록 모집 완료 460명, 2018년 10월이고요. 그리고 2019년 6월에 위암 말기 치료제 임상 3상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향후 방향성 및 일정 발표하고 FDA랑 프리 NDA 미팅도 하고 2019년 10월이에요. 1년 됐습니다. 1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HLB USA와 삼각 합병을 완료한다. 그러니까 LSK 바이오 파트너스랑 HLB USA랑 합병을 하는 거죠. 19년 11월에. 그리고 엘레바 세라피틱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2019년 6월 달에 설립이 돼요. HLB USA라는 삼각합병 목적의 법인으로 설립이 됩니다. 요때죠. 그리고 19년 11월에 HLB USA랑 LSK가 합병을 하죠. 그 다음에 회사 이름이 바뀌어요. HLB USA에서 엘레바 세라피틱스로. 그러니까 LSK랑 HLB USA가 합병해서 엘레바 세라피틱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출발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에는 오아스메아로부터 아필리아의 글로벌 권리를 양수하게 됩니다. 일부 국가 제외하고요. 아필리아 관련해서도 최근에 한번 기사가 나왔었죠. 뭐 이스라엘이었나? 뭐 이쪽으로 이렇게 판매를 한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조만간 이제 잡히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올해 하반기부터 잡힌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까지 반영이 되려면 한 내년 1분기 정도에라도 바로 이렇게 재무제표에 이렇게 영업이익이 혹은 매출이 이렇게 잡힐 수 있습니다. 임뮤노믹 세라피틱스 보시겠습니다. 2006년에 뭐 독점 라이센스 취득을 하고 그리고 램프 백스 IP 키메라 백신 특허에 대한 유럽 특허를 승인을 받고요. 그 다음 미국 특허를 받고요. 아스텔라스와 글로벌 라이센스를 체결하고요. 독점 라이센스 발표하고 이 임뮤노믹은 좀 연구 내용이 다 영문으로 약어로 막 돼 있어서 좀 복잡해요. 근데 어쨌든 뭐 백신이나 뭐 알러지 뭐 이런 단어를 좀 많이 접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램프 백스 아까 위에 나온 이거죠. 이 플랫폼을 유나이트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게 된다. 약어인데 이것도 Universal Intracellular Targeted Expression 범용세포 내 표적 발현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마일스톤 수령을 하고요. 아스텔라스로부터. 그 다음에 HLB 종속회사로는 2020년 6월 달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경영활동 관련 중요 사항을 보시면 2020년 1월 달에 임뮤노믹 지분 200만 주를 최초 취득을 하고요. 1000만 달러로 취득을 합니다. 100억 좀 넘겠죠. 그리고 2020년 4월 3개월 후에 600만 주를 또 추가 취득을 해요. 3000만 달러로. 그러니까 총 한 5, 60억 정도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임뮤노믹에. 리보세라닙 외에 각종 종양이죠. 종양 및 알러지에 대한 면역치료제 사업을 진출할 계획이다. 그리고 2020년 3월에는 엘레바와 오아스미라 아필리아 글로벌 권리 양수를 하게 됩니다. 일부 국가 제외하고요. 아필리아는 참고로 2020년 1월 달에 유럽에서 난소암 치료제로 공식 시판 허가가 난 제품이고요. 2020년 하반기부터 유럽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주요 회사랑 사업 부문 쭉 한번 다시 보실게요. HLB는 복합 소재 사업 부문이고 구명정 건조 및 수리, 파이프 제작 및 설치가 주된 사업입니다. 주된 사업이라는 건 직접 매출액에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매출액의 몇 퍼센트 이상, 한 뭐 몇십 프로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것들을 주요 사업이라고 하죠. 엘레바, 이뮤노믹, 그리고 화진 메디칼, 화진 메디스, 얘들도 뭐 있고요. 바이오 및 의료기기 사업 부문이라고 합니다. 항암제, 면역치료제, 백신, 뭐 바이오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이런 거 하고 있고, 연결 대상 종속회사 사업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제약 및 바이오 사업이 있고요. 시장 현황을 한번 볼게요. 항암제 시장 포함해서 글로벌 전문의약품 시장이 1조 1,800억 달러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2024년 예상치고요. 연간 약 7% 정도 성장률을 기록할 거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1조 1,800억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조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항암제는 임상시험이 건당 7억 달러가 지출되는데, 많이 지출되는 거, 엄청 많이 지출되는 거죠. 가장 많은 FDA를 받을 분야로 선정되기도 했고, 또 순현재 가치가 782억 달러로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부문이 바로 항암제 시장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현황으로는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엘레바가 이제 리보세라닙 주요하게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죠. 보시면은 리보세라닙이 2019년 10월 달에 임상 3상 데이터가 확정됐고, FDA와 프리 NDA 미팅을 진행을 했고요. 신약 허가 신청이 예정입니다. 아직 이게 제일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참고로 리보세라닙은 위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돼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지정된 게 아니고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정이 됐어요. 임상 종료 후에 이제 희귀의약품 지정이 됐기 때문에 임상 종료 후 시판 허가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일단 신청이 들어가면. 그리고 수수료 감면 조치가 있을 거고, 혜택이 있을 거고, 최소 8년에서 13년 동안 독점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오타가 조금씩 있네요. 위암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에서 3상 종료 후 시판 허가가 완료됐고요.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암 1차 치료제, 대장암 3차 치료제, 위암 2차 치료제, 선낭암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뮤노믹은 이 부분만 좀 볼게요. 유나이트 플랫폼 보시면 항체 생산, 사이토카인 분비, 중요 면역 기억을 포함한 광범위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면역 체계를 재구성하는 역할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다양한 기능적 면역 반응 생성, 그리고 암과 싸울 수 있는 면역 체계에서 중요한 CD4, CD8 T세포 활성을 시키고요. 그리고 항원 특이적 종양 침투 림프구로 유도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면역 체계를 재구성한다고 해요. 바이오 의료기기 사업도 한번 보실게요. 이게 매출액의 한 15에서 한 20%는 지금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보트 사업은 한 80% 정도고, 얘들은 이제 주사기 같은 거를 이제 전문 제조하는 업체인데, 안전주사기, 필터 주사기, 그리고 멤브레인 필터 주사기,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대형 병원에 납품되고 있어서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좀 자세히 나와서 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표가 있는데 그거를 넣었다가 그냥 뺐어요. 궁금해 하실 분들이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서 빼버렸습니다. 근데 방송에서는 한번 다룰게요. 여기 보시면은 뭐 구명전 파이프가 한 80%인데 주사기 외 제품들이 한 17% 정도 되죠. 56억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뭐 구명전 파이프는 270억 정도 되고요. 수액 세트 그리고 기타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또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일회용 주사기가 있고, 의료진이 주사바늘 찔림 사고로 인한 2차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안전 기능을 강화한 제품이다. 그리고 멤브레인 필터 주사기는 일반 주사기랑 다르게 약물을 흡입한 후에
바로 체내에 주입하지 않고 주사침을 제거한 후 일반 주사침을 결합하여 체내에 주입하는 제품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특수한 어떤 주사기가 있나 봅니다. 자, 경영상 주요 계약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엘레바부터 보실게요. 엘레바는 라이센스 인과 라이센스 아웃을 했는데, 라이센스 인으로는 리보세라닙, 어드벤첸과 체결한 리보세라닙 계약이 있고, 처음에 중국 제외 모든 국가로 계약을 했습니다. 2007년에 했고, 주요 내용은 중국 제외 세계 판권 취득이다. 이거는 이제 임상 3상 완료가 됐죠. 그리고 BTK, JAK3, 얘는 뭐 허츠만 무슨 대학교랑 했다고 하고 세계 판권을 취득했고요. 전임상 단계라고 해요. 그 다음 아필리아, 오아시아와 취득한 아필리아하고 러시아랑 스칸디나비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계약을 2020년 3월에 체결을 했습니다. 내용은 전용 특허 실시권이라고 하고요. 임상 3상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유럽에선 판매되고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라이센스 아웃을 HLB 3명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권리를 준 거죠. 이거는 국내에서 진행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런 것들을 HLB 3명과하게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받고 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임뮤노믹 세라피틱스, 뭐 여기는 이제 아직 연구 중인 단계라서 되게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고 아주 뭐 중요하게 다룰 만한 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구개발 실적 보실게요. 신약으로 리보세라닙과 JAK3 이니비터가 있는데, 얘는 그렇다 치고 리보세라닙만 보시겠습니다. 표적항암제고 위암 말기 치료제다. 병용은 안하고 3상 종료했다. 19년 6월에. 고형암은 이제 옵디보랑 키트루다 라는 약물과 병용 임상을 하고 있는데, 1상 종료해서 2상 준비 중인 단계도 있고 1상 진행 중인 단계도 있고, 그리고 위암 2차 치료제는 파클리탁셀 병용 임상이고요. 임상 1, 2상 진행 중이고, 간암 1차 치료제는 캄렐리주맙과의 병용 임상, 이거는 임상 3상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저번에 기사 나오면서 HLB 주가가 좀 오른 적이 있죠. 그리고 대장암 3차 치료제는 론서프와의 병용 임상인데, 이거는 1상 진행 중입니다. 네. 뭐 가장 최근 뉴스로는 이제 이 중에 선낭암 관련 뉴스가 한번 있었고요. 환자 모집 수를 확대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가장 우리 주주들이 기다리고 있는 기사는 NDA, 판매 승인 신청이죠. 네. 판매 승인 신청이 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약 허가 신청이 나면 이제 위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시판 허가 심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신청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은 신청이 안 들어가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분기 보고서 관련해서 나온 기사가, 이제 기사를 한번 보셔야겠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근 기사가 있고요. 뭐 별 내용 없습니다. 11월 19일 오늘 오전자 기사고, 시총 2위 뭐 SK 하이닉스와 시젠 이익 성장은 1위다. 시젠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HLB, 뭐 코스닥 시총 상위 1에서 10위 기업들의 3분기 영업이익이고요. 전년 동기보다 뭐 247%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4,700억에서 3,300억에서 4,700억으로 상승을 했네요. 1,341억에서 4,660억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가분만 3,300억이고요. 이게 이제 247%라고 하네요. 어마어마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HLB는 분기 보고서상으로는 적자를 지속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아직은 이런저런 사업은 뭐 그대로 평상시 수준만 유지하고 있는 HLB이고, 그리고 어쨌든 리보세라닙의 NDA 신청 소식, 그리고 그게 승인이 나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잡히기 시작할 때, 뭐 그때쯤 되면 HLB가 뭐 지금 주가는 거의 바닥권에서 보이지도 않겠죠. 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가격이 되어 있겠죠. 그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주주로서 여유를 가지고
좀 이렇게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한 자료니까 즐겁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